안녕하세요. 편향독서입니다. 저는 요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아침 출근길에 아파트 상가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들리는 게 하나의 루틴이 됐는데요. 이게 어디 갔어? 밥 많이 먹었네. 애기야, 마시러 갔어? 이 루틴은 지난 여름 분리수거장의 자리를 잡은 고양이 바로 이 애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애기야, 아이고 이뻐. 처음 밥을 주기 시작했을 땐 경계가 엄청 심했어요. 맛있죠? 아줌마 조금 다가가도 될까? 한 발자국만. 아이 알았어. 한 발짝 멀어져. 알았어, 먹고 안 가. 안 데리고 가. 애기? 아니야, 관심 없어. 먹어? 맘마 먹어. 친해지기 위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주러 온다는 믿음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고 무리하게 다가가서 발톱에 긁히기도 했는데요. 아파. 지금은 스킨십도 가능하고 눈곱도 떼줄 수 있는 친한 사이가 됐습니다. 이뻤대요, 애기 이뻤대요. 이렇게 이뻤대요. 귀여워. 이게 너무 귀여워. 이게 너무 귀여워 죽겠다. 아기가 처음 나타나고 밥을 챙겨주기 시작하면서 입양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가족 구성원 모두 반대를 해서 포기했어요. 특히 신랑이 당분간은 뽕이봉구 초리아만 함께 하고 싶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입양을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입양을 포기하게 되면서 일상에 균열이 생겼어요. 매일 하던 루틴도 깨지고 특히 마음이 계속 불편한 상태라 평온함이 깨진 기분입니다. 대신 애기 끼니만이라도 잘 챙기기 위해서 사료와 습식캔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뒀어요. 애기 밥그릇을 자주 교체해주기 위해 플라스틱 수거함을 뒤지고 매일 사료와 물을 챙겨주고 하루에 1시간씩 사냥놀이를 함께해요. 처음에는 말라서 너무 걱정을 했었는데 동네 분들이 다들 애기를 예뻐하고 챙겨주다 보니까 뚱냥이가 되고 있어요. 다행히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빨리 놀자고? 어쩌다 보니 동네 길냥이들이 자주 식사하러 들려서 저는 요즘 고양이 급식소의 총 주방장이 된 기분입니다. 넌 누구니? 밥 먹으러 왔다? 밥 먹고 가. 거기 사료 있어. 너 길 건너 사는 애기 아니야? 그지? 밥 먹고 가. 언니야 밥 먹는다. 애기야, 언니야 밥 먹는다. 조용히 해. 언니야 밥 먹게. 언니야 밥 먹게. 애기 밥 먹었어? 애기야, 간식 먹으러 나왔어? 임신했어? 넌 어디 사니? 유난히 동물들에게 향하는 마음이 커서 길에서 힘들게 사는 아이들을 만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작년 여름 뽕이가 IBD 진단을 받고 서울 큰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위해 개복 수술을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만 이상해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신랑이도 애기 입양을 반대해요. 오늘은 뽕이 정기검진을 하러 왔는데 봉구 이마에 종기가 생겨서 같이 데리고 왔어요. 뭐랑 있으니까 편해, 뽕아? 뽕이? 뽕아, 눈에 겁이 잔뜩? 오빠랑 있으니까 편해. 나쁘지도 않고 네. 엄청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엄청 좋다는 얘기는 이제 아예 티도 안 나는 네. 그런 상태는 아닌데 아. 현재는 뭐 보이기는 해요. 그럼 아직 염증이나 이런 거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냥 흔적일 수 있죠. 흔적? 흉처럼 남아있을 수 있고, 전에처럼 이렇게, 전에 허옇잖아요. 네, 허옇고 이렇게 올라온 것까지는 없어요. 네, 이렇게 보면 뭔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은 없는데 현재는 이런 네.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구분은 되는 정도. 네네네. 그래서 그냥 지금 무증상으로 잘 살고 있지만 네, 지금은 훨씬 더 색은 연해요. 네. 전반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네, 여튼 이렇게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이제 좋은 건 아닌데 네. 뭐 치료를 요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 네네네네네. 이렇게 보면 이제 보이잖아요. 네. 현재는 IBD 흔적 정도, 네네네네네. IBD 경증 혹은 흔적 정도. 그럼 처방기 사료만 지금처럼 계속 먹이고 네, 관련 관리하면. 증상은 현재 없죠. 네, 머리에 있는 거는 사실 떼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네. 산억이라서 아, 가볍게 산억이에요. 제거를 하자니 이제 저거는 테두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 다른 거는 그냥 떼면 되는데 네. 저거는 머리에 있어가지고 네. 전에는 이제 귀에 있는 건 피진낭종이니까 네네네. 툭 건드면 되는데 네. 지금은 조금 더 크죠. 그럼 걔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냥 떼요. 그냥 이게 떼는 게 오늘 떼주시는 네, 거예요? 전보다는 이제 힘들게 떼겠지만 아. 요즘 읽고 있는 책 노회찬 평전에서 너무 공감되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노회찬은 스스로를 일러 하루에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때로는 가소비할 때도 있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지만 사람마다 시간의 농도는 다르다. 노회찬은 고밀도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다. 밀도는 집중도는 깊이와 연관이 되는데 그가 책을 사람 만나듯 읽고 사람을 책 읽듯 만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깊은 만남을 의미했다. 책이든 음악이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넓고 깊게 만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다. 저는 매일 같은 하루를 보내요.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뽕이봉구 산책을 하고 추우리야 놀다가 홈트를 조금 하고 책을 보다가 잠을 잡니다. 주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게 가장 어렵고 또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루틴 속에서 평온함을 느낍니다. 아기의 등장 이후로 이 루틴이 깨졌어요. 중간에 아기 밥을 챙기고 사냥놀이 시간이 추가되면서 평일에는 홈트와 책 읽을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요. 책태기처럼 책에 집중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책맥도 하고 벽독칠 부수기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4권짜리 시리즈로 진행 중인데 1권과 2권까지가 출간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책 페이지가 한 840여 페이지 정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주말에 아침에 일어나면 딸을 미술학원에 데려주고 9시부터 딸을 데리러 가는 한 1시 전에 12시 한 4, 50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책을 읽습니다. 읽때 제일 많은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집중하기 제일 좋을 때이기 때문에 좀 어렵거나 읽기 힘들었던 책들을 읽기도 하거든요. 주말 아침에 열심히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 좀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읽고 있는 책이 전에 한번 영업당한 책에서 소개해드렸던
했던 노회찬 평전 요것도 읽고 있어요. 요거는 벽돌 책이라고 하기에는 책 페이지는 600페이지 정도 됐고 절반 정도 이상을 읽고 있는데요. 노회찬이라는 정치인의 인생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다음에 노회찬이라는 정치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였는지,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그동안 어떤 법안들을 만들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힘이 돼줬던 정치인이었는지 굉장히 감동하면서 지금 읽고 있는 책이고요. 여기도 벽돌책을 또 샀습니다. 요거는 세계 끝의 버섯이라고 해서 페이지 수도 이거 한 500페이지 조금 더 되는 책이긴 한데요. 요거는 솔직히 알라딘에서 이제 새로 올라오는 추천책에서 그냥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샀어요. 삶이 엉망이 되어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가? 나는 산책을 한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버섯을 발견한다. 너무 멋있죠? 네. 그래서 이 책도 지금 읽고 있는 거 읽으면 책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읽으려고 준비 중인 벽돌책 중에 하나고요. 이 책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뷰튜버 북극서정님의 이제 그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한 책인데요. 워낙 유명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스티븐 핑거의 작품이죠. 그 책에 대해서 좀 반박하기 위해서 역사학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만들어낸 책이라고 해요. 너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는 거를 끌어가기 위해서 좀 통계 같은 거를 여기 낙관론에 맞추지 않았나, 우리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인간이 과연 그렇게 선하기만 했나, 거기에 대한 역사 철학자들의 좀 비판서 이런 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북극서정님의 영상이 너무 재밌고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멋있는 역사학자들이 있다니. 그래서 한번 꼭 읽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좀 장바구니에 담아뒀다가 이번 책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구매를 했고요. 이 책은 책 페이지가 한 66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책도 두껍죠. 이 책을 4권을 다 이달 안에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말 아침에 최대한 집중력이 좋은 시간에 집중해서 정말 책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사유가 필요한 이런 좀 깊이 있는 독서를 해보면서 원래 제 페이스를 좀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짐과는 다르게 주말 아침에도 책에 집중할 수 없는 아주 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뽕이봉구 초우르의 방해 공작입니다. 오늘 저리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뻤나요? 뽕구해. 아니 만나 먹었잖아. 가끔 지인분들이 너무 뽕이봉구 초우르에게만 애정을 쏟기 때문에 가족들이 서운해하지 않냐고 물을 때가 있어요. 저는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지 않고 구성원 개인이 모인 집단이라고 생각해서 각자의 생활, 취미, 꿈을 존중하는 편이에요. 20살이 된 아들 역시 최대한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하기 위해서 제 마음에서 내려놓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뽕이봉구 초우르는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할 제 남은 삶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공통 분모? 다행히 저희 가족들은 저의 이런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편이라 이런 문제로 갈등이 생기지 않고 딸이 대학을 졸업하는 7년 후에는 동물들과 함께하는 삶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생긴 균열을 메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루틴을 짜고 이 루틴 속에서 평온함을 느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퇴근해서 저녁밥을 하고 뽕이봉구와 늘 나눠 먹는 양배추를 찝니다. 식사 후에 제일 좋아하는 설거지를 하면서 회사에서 쌓인 피로를 다 털어버립니다.
뽀득뽀득하게 그릇을 씻다 보면 제 마음 역시 뽀득뽀득 깨끗해지는 기분이에요. 신랑과 한 달에 한 번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를 가고 동물 자유연대에서 여러 아이들과 결연을 맺어 후원을 하면서 불쌍한 아이들을 더 데려와 키우지 못한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덜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유기동물을 돌보면서 살아야지라는 희망이 보호소에서 봉사를 하면서 얼마나 이상적인 생각이었는지, 아프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본다는 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 마음과 시선은 늘 동물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지런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애기 밥을 주러 가요. 애기야, 왜 울고 있어? 배고팠어. 가자, 밥 먹자. 왜 거기서 울고 있어? 가자, 밥 먹자. 에이, 좋아. 가자. 가자, 밥 먹자. 배고팠어? 책을 좀 덜 읽고 운동을 조금 못하더라도 제가 지금 마음이 가는 일을 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내려고 합니다. 다만 바라는 건 아기가 내일 무사하게 이 자리에 있어주기를. 당장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서 아기와 나의 인연이 어떻게 연결될지 살짝 기대도 하면서 아기와의 하루 한 시간을 제 일상으로 오롯이 받아들이면서 잘 지내보겠습니다. 수치. 응, 바람도 안 통하겠지, 수치. 에이, 좋아, 수치. 이제 밤에 거기서 자. 알았지? 아이, 좋아. 간다. 애기 내일 올게. 박스 속에 가서 자고 쿠션 위에서 자고 배고프면 사료 먹고 밤중에 돌아다니지 말고 도로 건너지 말고. 애기 내일 올게. 내일 올게.